터번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몹집이 큰 남자가 키가 작은 한 동양 남자에게 연신 허리를 구부리며 인사를 합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이 동양 남자에게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영농업개발청의 최고 책임자 무함마드 알-파이드입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사막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광활한 황금빛 모래바다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끝없는 사막은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식량 생산에 있어서 사막은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부국이지만 식량 자급률은 낮아 수입에 의존해왔고 그 비용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에서 농업 생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 미만인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50시를 넘나드는 여름철 기온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식량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고, 이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식량은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에 크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2008년과 2011년 글로벌 식량 위기 때는 주요 곡물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식량 가격이 급등하며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습니다. 국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만 했고 결국 에미르 폐하의 명령하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초 에미르 폐하께서는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식량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도전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나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시며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지혜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의 최고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아시스 확장과 대규모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강국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농업 기업들은 사막에 인공 오아시스를 조성하고 지하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온실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제안은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고려하면 그들의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고갈과 담수화 비용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첨단 온실 기술을 도입한 시범 농장도 현지의 극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여름, 아부다비 외곽에 건설된 10헥타르 규모의 시범 농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여름철 기온은 종종 50도를 넘나들고 습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냉방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유리 온실은 극심한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된 작물의 원가는 수입 농산물의 5배에 달했고 이는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냉방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침체되었고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무수한 회의와 토론을 거쳤지만 획기적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에미르 폐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갔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2020년 2월 나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농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규모 농업 기업들의 화려한 전시장을 둘러보며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농업 박람회에서 한 작은 부스가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부스였지만 그곳에서 발표된 데이터는 나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K-스마트팜이라는 간판 아래 네모난 박스 안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발표된 데이터는 내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AI와 IoT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량은 일반 농업 방식의 5배에 달하는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로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던 김민준 박사는 자신의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온실 농업이 아니라 완전히 통합된 생태계였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작물의 생장 조건을 최적화하고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환경 요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수직 농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층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기술을 본 후에도 이 작은 부스에서 발견한 혁신적 접근 방식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물 사용량 절감 기술은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큰 약점인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인 김민준 박사와의 대화는 내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비록 한국은 사막이 없지만 저희 시스템은 사막, 북극, 우주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에미르 폐하 역시 마지막 한방도의 기회로 우리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김민준 박사의 제안을 에미르 폐하께 보고드렸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의 기술이 실패한 상황에서 농업 강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김민준 박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에미르 폐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2020년 3월 나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였지만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도시 풍경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밤에도 불을 밝힌 도시의 모습은 사막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공존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직접 나를 맞이하며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첨단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리 온실 안에 LED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토양 없이 수경 재배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온실 내부의 모든 환경은 AI와 센서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관리되어 작물별 최적의 성장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안내하며 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워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응축시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영양 관리 시스템은 각 작물의 생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물과 영양분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인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K스마트팜의 기술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전통 농업 방식에 비해 단 10%의 물만 사용하면서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의 극한 온도와 낮은 습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안정적인 작물 생장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에미르 폐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2020년 3월 나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였지만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도시 풍경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밤에도 불을 밝힌 도시의 모습은 사막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공존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직접 나를 맞이하며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첨단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리 온실 안에 LED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토양 없이 수경 재배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온실 내부의 모든 환경은 AI와 센서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관리되어 작물별 최적의 성장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안내하며 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워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응축시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영양 관리 시스템은 각 작물의 생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물과 영양분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인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K스마트팜의 기술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전통 농업 방식에 비해 단 10%의 물만 사용하면서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의 극한 온도와 낮은 습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안정적인 작물 생장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아랍에미리트의 기후 조건에서도 이 시스템은 90% 이상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은 아랍에미리트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혁신적인 히트싱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를 지하 저장소에 모아두었다가 밤에는 그 열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사막의 풍부한 태양광을 활용한 특수 태양광 패널은 시설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온 나는 즉시 에미르 폐하께 보고드렸습니다. 폐하께서는 내 보고서를 세심히 검토하신 후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막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폐하의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아부다비 외곽 사막지대에 5헥타르 규모의 시범 농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한국 엔지니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김민준 박사의 팀에서 핵심 기술자 5명만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현장을 지휘했고 나머지 작업은 현지 인력들이 담당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에너지 자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강렬한 태양열은 풍부한 에너지원이었지만 동시에 시설의 냉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준 박사의 팀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코팅된 태양광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패널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력 생산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순환 시스템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작물에서 증발하는 수분을 100% 회수하고 이를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은 정밀 장비들의 고장을 일으켰고 예상보다 더 높은 기온은 시스템의 냉각 부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은 이러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에 대비해 개발된 더블 필터링 시스템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드디어 시범 농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거대한 금속 박스처럼 보이는 이 시설은 내부에 놀라운 첨단 기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6층으로 구성된 수직 농장은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모든 환경 요소는 중앙 제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첫 작물을 심는 날, 나는 김민준 박사와 함께 직접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지력 있는 매트 위에 놓이고 LED 조명이 작물에 필요한 정확한 파장의 빛을 공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땀과 노동의 영역이 아닌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심은 지 단 3주 만에 싱싱한 상추를 수확할 수 있었고 그 맛과 영양가는 수입 농산물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후 토마토, 오이, 딸기 등 다양한 작물로 재배 품목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모든 작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수확량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에미르 폐하께서 직접 시범 농장을 방문하신 날, 나는 긴장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폐하께서는 한 층 한 층을 꼼꼼히 살펴보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물순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범 농장의 성공적인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초 에미르 폐하께서는 녹색 사막 계획을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전국에 100개의 스마트팜을 건설하여 국내 식량 자급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세계적인 농업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실제 운영, 데이터와 수확된 작물을 보고 나서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물 사용량이 전통적인 농법의 10% 미만인 점, 그리고 완전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점은 세계적인 혁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말, 우리는 시범 농장의 규모를 20헥타르로 확장했고 재배 품목도 곡물류와 일부 과일로 확대했습니다. 쌀, 밀과 같은 주식 작물을 수직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특히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한국 연구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밀의 경우 전통적인 농법보다 30%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현지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국민 전문가 육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022년 초 우리는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젊은 에미리트 인재들에게 첨단 농업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빙된 교수진과 함께 현지 대학생들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력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육체 노동이 많아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스마트팜은 지식과 기술 중심의 운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카데미 첫 졸업생 중 60%가 여성이었고 이들은 각 스마트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는 전국에 50개의 스마트팜을 건설했고 국내 식량 자급률은 30%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엽채류와 과채류는 거의 90%의 자급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성과였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2023년 UAE 국가의 날 기념식에서였습니다. 에미르 폐하께서는 녹색 사막 프로젝트를 국가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언급하시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이끈 우리 팀에게 국가 최고 영예인 자이드 메달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메달을 받는 순간 나는 4년 전 베를린 박람회에서 작은 부스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싱그러운 녹색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에 접어들며 우리는 100개의 스마트팜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45%에 도달했고 2026년까지 목표치인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개발된 물순환 시스템은 도시의 수자원 관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에너지 효율 기술은 건축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사막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였던 사막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기술과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녹색 혁명은 단순히 식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우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막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과 같이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서 우리의 스마트팜 모델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 그의 팀이 아랍에미리트에 남긴 영향력은 물리적 기술 이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0년 전 사막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던 시절 그들이 가져온 첨단 농업 기술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나는 UAE 농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김민준 박사의 연구소를 확장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나라가 스마트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기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물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현지 작물들의 최적 재배 조건을 파악하는 연구였습니다. UAE의 성공 사례는 이제 전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초 우리는 국제 스마트팜 컨퍼런스를 아부다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40개국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와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우주 탐사에도 활용될 가능성입니다.
2026년 NASA와 UAE 우주청은 달 기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주 스마트팜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팀을 초청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구를 넘어 더 먼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교육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부터 UAE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미니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첨단 농업 기술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고 미래 식량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팜의 성공은 국가 정체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석유와 관광 산업에 의존해왔던 UAE는 이제 녹색 기술 허브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농업은 더 이상 과거의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혁신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 나는 종종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항상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2027년 우리는 두 번째 세대의 스마트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성장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영양소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의 영양 필요에 맞춰 맞춤형 식품을 생산하는 영양 최적화 농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기술과 농업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식량 안보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피어난 녹색 혁명은 우리가 기술과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자주 말하듯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씨앗을 심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막에 그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결실은 지구온난화와 식량 위기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이 녹색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